은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많은 파이어족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재정 독립을 꿈꿨지만 정작 그들의 실패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십 명의 조기 은퇴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드러난 파이어족이 공통으로 빠지는 결정적 패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42세에 금융권을 그만둔 한 남성의 사례입니다. 그는 8억 원의 자산을 모아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은퇴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1년차 자산은 거의 줄지 않았는데 삶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하루 평균 고정 루틴이 1.7개밖에 없었습니다. 일할 때는 20개 가까이 되는 활동을 자동적으로 수행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공백이 불안으로 이어졌고 불안은 불필요한 소비로 소비는 다시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38세의 IT 기업에서 조기 은퇴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여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퇴사 후 3개월 동안 그녀의 외출 빈도는 직장 재직 시기의 70% 수준에서 15%로 급락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80% 감소했고 그 감소폭만큼 우울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 붕괴였습니다. 관계가 무너진 만큼 자존감도 급격히 낮아졌고 결국 다시 일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잘못된 소비 모델입니다. 한 40대 조기 은퇴자는 생활비를 180만 원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 2배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심리적 지출이 문제였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무언가를 사서 마음을 메우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하루를 버틴 보상이라는 이름의 간헐적 소비가 점점 커지면서 계획한 인출률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지출도 같이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패턴은 정체성 공백입니다. 한 공기업 출신 남성은 은퇴 후 6개월 동안 소득은 없었지만 지출도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자기 역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면서 그의 활동량은 45% 감소했고 수면의 질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사람은 재정 계획을 유지할 동기도 사라집니다. 그가 가장 많이 반복한 말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였습니다. 마지막 패턴은 시간의 무질서입니다. 은퇴 전에는 시간이 부족해 문제였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자유가 생길 것 같지만 대부분은 공허가 먼저 찾아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은퇴 후 실패한 파이어족의 하루는 급격히 늘어난 빈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빈 시간을 메우지 못하면 두 가지가 시작됩니다. 심리적 붕괴와 지출 확장입니다. 그 둘이 만나면 재정 독립성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 5가지 패턴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연결됩니다. 파이어족의 실패는 돈이 아니라 행동의 구조가 무너질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줄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이 사라져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루틴이 없고 관계가 줄고 시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파이어족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보다 행동 구조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으로 만든 자유는 행동이 뒷받침될 때만 유지됩니다. 당신의 루틴과 관계와 시간 구조가 탄탄하다면 자산의 크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은퇴가 가능해집니다. 은퇴는 숫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행동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당신의 은퇴 삶 전체를 결정합니다. 파이어족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행동의 패턴에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은퇴자들의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파이어족이라 불리며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를 선택한 이들의 상당수가 재정을 충분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안에 삶의 균형을 잃고 심리적 혼란을 겪는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행동적 신호들이 서로 얽히며 폭풍처럼 삶을 흔들기 시작하고 그 흐름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재정적 독립성마저 빠르게 무너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조기 은퇴자의 실제 사례와 행동 데이터를 통해 그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은퇴 이후의 삶에서 왜 행동의 구조가 재정보다 더 중요한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패턴은 루틴 붕괴다. 사람은 생각보다 습관에 큰 의존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루 출근 준비부터 점심시간, 회의 마감, 퇴근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의 행동이 자동화된 루틴으로 묶여 있다.
이 루틴은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삶의 틀을 제공하고 하루의 흐름을 잡아준다. 하지만 은퇴 순간 이 구조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직장이라는 외부 리듬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출신 남성의 데이터에서는 은퇴 전 하루 평균 20개 가까이 실행하던 행동 습관이 은퇴 후 1.7개 정도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은퇴하면 자유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아닌 공백이 찾아온다. 그 공백은 불안의 씨앗이 되고 불안은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는 시작점이 된다. 루틴이 사라지면 하루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패턴은 관계량 급감이다. 많은 파이어족이 놓치는 지점은 인간관계의 양이 곧 심리 안정성의 기반이라는 사실이다. IT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조기 은퇴한 한 여성의 사례를 보면 은퇴 직후 석 달 동안 외출 빈도가 70% 수준에서 15%로 떨어졌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80%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단순히 친구를 덜 만나서 생긴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의미를 확인한다. 대화가 줄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사라지면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심리적 에너지는 고갈되고 그 결과는 다시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돈이 아니라 관계라는 말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번째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은 심리적 소비 증가다. 파이어족 중 상당수는 생활비를 계획할 때 매우 세밀한 예산표를 작성하고 여유 자금을 계산해 둔다. 그러나 실제로 실패를 경험하는 이들의 지출 데이터를 보면 계획한 생활비보다 큰 폭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는 단순한 충동 구매가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마음속 불안이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소한 보상 소비를 반복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낸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일종의 루틴처럼 자리 잡았다. 심리적 안정이 흔들릴 때 소비 역시 흔들린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 수많은 파이어족의 행동 데이터에서 관찰된 현상이다. 지출 폭증의 근본 원인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불편함이다. 네 번째 패턴은 정체성 공백이다. 누구든 오랫동안 유지해온 역할을 벗어나면 존재감의 균형이 흔들린다. 공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 은퇴한 한 남성은 은퇴 후 반년 동안 돈을 거의 쓰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그는 잠에서 깨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낮 동안의 활동량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문제는 시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설명할 역할이 사라지는 데 있었다. 직장인은 이를 통해 존재를 확인한다. 성취와 책임과 인정은 모두 역할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윤곽을 잃는다. 정체성 공백은 재정적 실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심리적 붕괴를 만든다. 다섯 번째 패턴은 시간의 무질서다. 대부분의 파이어족은 시간의 자유를 가장 큰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은 이 자유가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계속될 때 사람은 갈피를 잃는다. 하루가 비어 있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해방감처럼 느껴지지만 오래 지속되면 압박감으로 바뀐다. 빈 시간은 마음속 불안을 증폭하고 그 불안은 다시 소비로 고립으로 무기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연구 결과에서도 은퇴 후 실패한 이들의 하루는 일정이 확보된 시간이 거의 없고 공백이 크게 증가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일정이 없는 하루는 쉬운 삶이 아니라 불안정한 삶이다. 이 모든 패턴은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모인다. 파이어족의 실패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동이 무너져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재정 독립성은 숫자로 보이지만 유지되는 힘은 숫자에서 나오지 않는다. 돈은 생활을 지탱하는 수단일 뿐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행동과 구조다. 루틴이 없으면 소비가 흔들리고 체계가 없으면 감정이 제어되지 못한다. 감정이 흔들리면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정체성이 무너진다. 이 모든 과정이 이어질 때 재정 계획은 아무리 치밀하게 설계됐다 하더라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구조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 하루를 채우는 활동이 있고 나를 불러주는 관계가 있을 때 은퇴는 비로소 안정성을 갖는다. 돈이 많다고 더 나은 은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은 삶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 본질적인 기반은 행동에서 만들어진다. 여러 은퇴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돈은 충분했지만 내 삶의 형태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결국 파이어족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 독립이 아니라 삶의 독립이다.
돈 없이도 망가지는 삶이 있지만 돈이 있어도 망가지는 삶이 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지점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다. 은퇴는 숫자의 끝이 아니라 구조의 시작이다. 당신의 삶을 지탱할 루틴과 관계와 시간의 질서를 먼저 세워두어야 한다. 돈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돈이 아니라 행동이 은퇴를 지킨다. 이것이 많은 파이어족의 실패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이다.